안녕하세요. 저희는 카카오의 접근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아와 햇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카카오가 오랜 기간 추구해온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접근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햇바,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와닿지 않을 텐데요. 카카오가 얘기하는 접근성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햇바입니다.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참 낯설 수 있는데요. 단어를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정보 접근성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ICT 기술이 우리 일상에서 필수 도구가 되면서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술과 정보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기술과 정보를 신체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활용하기 힘든 특정한 계층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장애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약 260만 명, 전체 인구 기준으로 대략 5%가 넘는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접근성 팀에서 해나가고 있는 일입니다. 듣고 보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카카오가 접근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정보 격차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보 격차라는 말이 불편함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 격차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데요. 카카오는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연결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카카오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비장애인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카카오의 모습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접근성 이야기를 시작하면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카카오톡이 일상의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된 만큼 접근성을 위한 카카오의 노력도 남다르잖아요. 그럼요. 카카오톡은 오래전부터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제가 처음 카카오톡의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2012년 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2016년부터는 카카오톡 앱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접근성 QA를 진행해서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기기에서 메신저 서비스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들도 카카오톡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대한민국에서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도 있나요?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카카오톡은 매우 중요한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카카오톡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재현해 볼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은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음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카카오톡을 실행해서 음성으로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친구, 검색 버튼, 친구 추가 버튼, 통뮤직 버튼, 설정 버튼, 김혜일 힙합 밑줄 햇바 2023 원래 스커 버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브로콜리 너마저 프로필 뮤직 버튼, 탭 막대, 채팅 639개의 새로운 메시지, 탭, 총 5. 정현화 미아, 제이, 안녕하세요. 오후 5시 39분. 동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인식, 머리말, 컨테이너, 힌트, 말하기 속, 단어, 문자, 동작, 공감 아이템 보내기, 읽지 않은 수, 복사, 답장, 나에게, 답장, 답장 쓰기, 텍스트 필드, 편집 중입니다. 시작 부분에 있는 삽입 지점.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대비 테마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왼쪽에 있는 화면하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의 색상이 많이 차이가 나죠. 배경색하고 앞에 표시되는 글자 색상의 명도 대비를 높임으로써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더라도 카카오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아,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모바일 기기에 있는 접근성 기능을 사용하면 카카오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위치 제어와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사용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위치 제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에 터치해야 할 요소들의 테두리가 표시가 됩니다. 이때 실행하고 싶은 요소가 있을 경우 화면을 탭하면 영역이 선택됩니다. 마침 톡이 와 있네요. 채팅 탭을 선택해 볼게요. 채팅 목록이 표시되고 확인하고자 하는 채팅방에 들어가거나 즐겨찾기 등록을 하거나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톡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셔서 지금처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접근성을 지키지 않는 서비스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크 푸시 그레이 버튼, 블랙 버튼, 톡 선택 등, 아이크 홈 그레이 버튼, 아이크 프렌드 그레이 버튼, 아이크 어널러시스 그레이. 무슨 앱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역시나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카카오톡은 접근성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들 중에도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지요? 소개해 주세요. 그럼요. 다른 서비스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각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ARS 인증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전화를 수신하고 음성으로 들리는 인증 번호를 화면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전화기로 들리는 소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증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숫자를 표시하고 전화를 수신해서 입력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개선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청각장애인 사용자들도 ARS 인증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번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관련된 서비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 지하철인데요. 노선도 서비스의 접근성은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보통은 노선도가 있으니 이름에 초점이 접근되고 어떤 역인지 모두 읽어줘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노선도에 모든 초점을 발생시키고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준다면 사용자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역의 개수가 무려 100개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지하철 경로 검색이나 역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은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지하철에서는 노선도에 초점을 맞고 그 이외의 부분, 버튼이나 검색 기능들에 초점이 접근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음원을 서비스하는 앱은 어떨까요? 오디오 콘텐츠는 시각이 어려움이 있는 반면 소리에 민감한 시각장애인에게 더 친근한,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 같아요. 최근 몇 년간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들 덕분에 음원 서비스 이용자가 더 급증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음원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매우 친근한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멜론에서도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이스오버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된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멜론에서는 노래 목록이 표시가 되고 있을 때 왼쪽에 앨범 상세 기능, 가운데 노래 정보, 오른쪽에 재생 버튼, 이렇게 3개의 콘텐츠로 구성이 되는데 기존에 접근성을 개선하던 대로 각 항목마다 별도의 초점이 접근되게 한다면 노래에 3개의 초점이 발생하고 전체 목록을 읽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엄청나게 많은 초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멜론에서는 각 노래마다
하나의 초점으로 통합을 하고 각 기능들, 추가 기능들로 제공된 것들은 보이스오버의 로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멜론 차트 페이지 이동. 1. 세비지, 에스파, 재생, 버튼. 2. 스테이, 더 키드 라로이, 저스틴 비버, 재생, 버튼. 3. 신호등, 이무진, 재생, 버튼. 동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 노래에 관련된 추가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작 기능을 살펴볼게요. 화면 인식, 동작, 활성화, 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쓸면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앨범 상세, 전체 보기, 활성화, 기본 설정, 앨범 상세, 이렇게 기능 목록을 살펴봤고 앨범 상세에서 더블 탭을 하면 앨범 상세 보기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뒤로 가기, 버튼, 네, 이렇게 보이스오버의 로터를 활용해서 기능을 살펴봤어요. 네, 덕분에 멜론 서비스에서 노래 목록은 이제 빠르게 탐색할 수 있게 됐죠. 카카오톡에서 가로 스크롤 콘텐츠를 탐색하는 기능이 좋아졌잖아요. 그 기능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콘텐츠가 많아 세로 스크롤하는 중 중간에 가로로 스와이프해서 넘기는 콘텐츠 배치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쇼핑몰 메인에 여러 기획전을 스와이프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는 형태죠. 네, 보이스오버나 스위치 제어 사용자들은 좌우로 넘기는 제스처가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카카오톡이 업데이트되면서 뷰템 내에 좌우로 슬라이드해서 넘기는 콘텐츠가 있는데요. 조절 가능 객체로 구현하면서 보이스오버, 스위치 제어 사용자가 쉽게 슬라이드를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값을 조절하려면 한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십시오. 동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5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 필더무비, 총 5페이지 중에서 4페이지, 텐션업, 오늘의 심리학, 3개의 콘텐츠, 총 5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 아, 역시 카카오톡이네요. 최고입니다. 이번에는 저시력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성 개선이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앱을 사용하다 보면은 알림이 표시되잖아요. 알림이 화면 하단에 잠깐 표시됐다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확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림이 표시되었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알림을 보다 편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티스토리에서 알림 표시 시간에 관련된 설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프로세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햇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접근성 이슈를 관리할 때 카카오의 오픈워크와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접근성 이슈를 전달하는 방식은 PPT나 위키 같은 문서 형식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문서로 전달하다 보면 보고서라는 형태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슈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각 이슈가 어떻게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지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각 이슈마다 담당자를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 이슈별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지 토론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더욱이 전체의 이슈 목록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라라는 이슈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액세서빌리티 워크플로우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접근성 팀과 서비스 개발 부서가 한 프로젝트 안에서 접근성 이슈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접근성 이슈가 생성될 때부터 개선을 하고 완료되는 과정까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에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슈 관리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더 찾아보시면 좋은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접근성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같은 콘텐츠를, 같은 이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픈된 상태로 접근성 이슈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접근성 팀은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 준수를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잖아요. 우리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앞으로 더 무엇에 대해 고민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IT 서비스, 모바일 앱이나 웹의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등장하게 될 신기술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의 접근성을 미리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신기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혁신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혁신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새로운 기술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나오고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 홈, 스마트 교통 등의 새로운 흐름이 이미 현실에 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먼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살아가면서 장애를 경험해야 진짜 장애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내가 경험하게 되는 삶에서 접근성을 모두 보장하고 있다면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IT 서비스에서 장애를 경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저희 접근성 팀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근성 팀의 미아 햇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